다시 커널 리턴이 돼요. 인터프리터로. 인터프리터 리턴이 되면서 여기서 또 다른 그 루틴이나 방식에 의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여기서도 또 포크 조인을 해가지고 또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시켜줘요. 그리고 이 두 개의 프로세스가 번갈아서 실행되다가 또 다른 프로세스가 또 실행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계속 실행되면은 한 번에 이 메모리에 프리 메모리도 있지만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로드돼가지고 이게 멀티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이제 순서대로 쭉 실행되면서 쭉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각각의 프로세스는 생성, 실행, 대기, 종료 단계를 거치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관리 관련 쪽인데, 파일 관리는 우리 이제 텍스트북의 10장, 11장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파일 관리 관련해서는 파일을 크리에이트, 생성하고 없애고, 오픈하고, 리드하고, 라이트하고, 클로즈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위치를 바꿔서 어느 특정 위치로 바꾸고, 리와인드는 제일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파일 애트리뷰트를 가져오거나, 바꾸거나, 이런 식의 이제 호출들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운영체제의 파일 구조가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지금은 도스도 그렇고 유닉스도 그렇고 윈도우즈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런 그 디렉토리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디렉토리에 루트 디렉토리가 있고, 윈도우즈도 보면 윈도우즈에서 그 파일 검색창 열어보면은 검색창 중에 제일 탑이 있죠. 더 이상 위로 못 올라가는. 그 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그 폴더들이 있어요. 이거는 유닉스 구조예요. 유닉스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윈도우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위에 있는 게 윈도우즈라는 디렉토리 있고, 프로그램 파일즈라는 디렉토리 있고, 템프라는 디렉토리 있고, 그 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윈도우즈 밑에 내려가면은 그 밑에 또 이제 프로그램들이 쭉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윈도우즈는 주로 이제 윈도우즈 밑에 있는 것들이 운영체제 그 프로그램 모듈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 운영체제 할 때는 유닉스 계열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유닉스 기준으로 보면은 대표적으로 그 루트 디렉토리 밑에 이런 디렉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B는 바이너리 모듈들, 그러니까 시스템 실행 파일들이 주로 빈 밑에 있죠. 그리고 부트라는 디렉토리 밑에는 처음에 부트스트랩이 부팅하면서 처음에 세팅해주는 정보들, 그런 게 부트 디렉토리에 있고, 디브 밑에는 디바이스들, 그 파일 IO라든가 프린트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드라이버들이 그 디바이스 밑에, 그리고 ETC는 여러 가지 그 사용자 패스워드 암호 파일이라든가 시스템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ETC 디렉토리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홈은 그 관리자의 어떤 모듈을 수행하기 위한 홈, 그다음에 MNT는 외부 파일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리브는 라이브러리, 이건 프로시저, 이거는 루트, 홈 디렉토리, SB는 이제 시스템 명령어들의 그 바이너리들, 템프, 유저 밑에 사용자 디렉토리들이 쭉 있고, 이런 식의 어떤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저희가 자세하게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장치 관리 들에 대한 그 시스템 호출이 있고, 이거는 크게 할 내용은 없고, 뒤에도 이렇게 잠깐 나오는데, 그 개념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은, 그 기억 장치, 메모리, 디스크, 그다음에 파일 접근,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그런 함수들이에요. 그리고 장치 관리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은 주로 이제 함수로 리퀘스트, 릴리즈 두 개의 함수가 이제 핵심인데, 리퀘스트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특정 프로세스가 장치가 필요하면은 장치를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해서 할당받으면은 장치를 사용하다가 장치를 다 쓰고 나면은 장치를 이제 놓아줘야죠. 풀어줘야죠. 릴리즈 하면은 반납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마치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거 하고 비교할 수가 있는데, 이 장치들은 무한정 많은 게 아니라 장치는 한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노트북 같은데 USB 포트가 2개, 3개, 여러 개 있지는 않죠. 근데 10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어떤 USB를 요청을 한다. 그럼 다 USB를 다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먼저 요청한 사람한테 먼저 할당하고, 그 사람이 사용하고 끝나면 회수해가지고 다음 사람 주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죠. 도서관에서 책 빌릴 때도 마찬가지로 책이 한 권밖에 없는데 여러 명이 요청하면은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 해가지고 대출해 주듯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매니지를 하는 모듈들이 그 운영체제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통신 관련 부분이에요. 이 통신 관련 부분은 통신의 정보. 그러니까 정보 관련 부분은 이제 시간, 날짜,
그다음에 파일의 수행 상태를 덤프 받아가지고 뭐 분석을 하고 이런 거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거는 시스템 프로파일링하고 디버깅 등에 많이 사용해요. 요거는 그 유닉스의 그 태스크 매니저 함수에 대한 예예요. 그래서 각 프로그램들이 CPU를 뭐 각각 몇 프로 사용했고 메모리를 얼마큼 사용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를 쭉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프로세스가 실행되면서 그냥 무조건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세서가 뭐 CPU를 얼마큼 썼고 뭐 메모리를 얼마큼 썼고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통신 부분이에요. 이 통신 부분도 이제 프로세스 아까 3장부터 10장까지가 프로세스라는 했는데 프로세스의 후반부에 보면은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게 나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특정 프로세스한테 데이터를 주거나 받거나 공유를 해야 되는데 어떤 프로세스한테 주거나 받을 거냐를 하기 위해서 호스트 아이디나 프로세스 아이디를 통해 아이인데 잘못 썼네요. 호스트 아이디나 프로세스 아이디를 호출해 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찾고 그 프로세스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어떤 통신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그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 프로세스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비단 예로 그 이게 한 PC 내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하는 것도 프로세스 통신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을 하는데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게임 프로그램을 내가 실행한다 그러면은 내가 게임 프로그램 실행할 때 내가 하는 거에 대한 그 뭐 내가 캐릭터를 움직이면은 뭐 다른 캐릭터가 다가오고 이러면 이게 서버하고 연결해서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랬을 때 서버하고 내 클라이언트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아야지 내 화면에 다른 사람도 보이고 내가 움직이는 게 서버에 반영되고 이렇게 되죠. 그 방식이 이 프로세스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내가 여기서 프린트를 할 때에 그러니까 PC상에서 어플리케이션 여러 가지 프린트를 하면은 그 프린터로 프린트가 되죠. 근데 내 프로그램에서 직접 프린트하는 게 아니라 프린트를 해주는 프로세서를 통해 가지고 내가 프린트를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프린트할 데이터를 그 프린터 그 해주는 그 프로세서 이름이 스플러 프로세서가 있는데 프린트 스플러가 있는데 프린트 스플러 아이디를 내가 받아가지고 거기에 내가 이런 데이터를 어떤 프린트에 프린트 해줘 그러고 데이터를 보내줘요. 거기다가 보내주면은 그 프로세서가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프린터 명령을 통해 가지고 프린트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프린트 스플러는 하나인데 내가 프린트하고자 하는 프로세서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워드 오픈해놓고 엑셀 오픈해놓고 두 개에서 동시에 프린트할 수도 있어요. 동시에 프린트하면은 스플러는 하나인데 스플러 하나가 양쪽에서 오는 그 요청을 자기가 알아서 제어해가지고 이쪽에서 오는 거 따로 쌓고 이쪽에서 오는 거 따로 쌓아가지고 따로따로 섞이지 않게 프린트를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해주는 것도 프로세스 간의 어떤 통신을 통해가지고 해주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슈는 뭐 나중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프린트 간에 프린트할 때 그냥 마구 준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한 프로세서와 한 프로세서가 데이터를 주고 이쪽에서 받을 때에 속도가 있죠. 이쪽에서는 그 속도가 느려가지고 천천히 받는데 이쪽에서 데이터를 너무 빠르게 줘요. 그럼 여기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일정한 버퍼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버퍼 사이즈가 넘어가게 되면 데이터가 손실이 돼버리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주고 이쪽에서도 주고받고를 하는데 이쪽에서 주고 이쪽에서 받아야 되는데 동시에 서로 주려고 한다든가 서로 받으려고 한다든가 그러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여기서 이제 해결해주는 그런 이슈들이 그 여기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츠 그 보호 모드 부분이 있는데 이 보호 모드는 그 유저가 사용할 일은 별로 없고 시스템에 의해서 알아서 이 보호 모드가 주로 실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뭐 set permission, get permission 하면은 이제 뭐 그 보호 모드에 대해서 권한을 이제 얻고 뭐 반납하고 이런 정도로 해서 여기서 이제 처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운영 체제의 그 네 가지 다섯 가지죠. 다섯 가지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 이거는 다음 주 하는 내용에서 또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질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지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잘 이해해야지. 그 핵심적인 게 일단 다시 한번 조금 좀 리마인드를 해주면은 컴퓨터가 실행되는 거는
일단 요즘 나오는 컴퓨터는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로 갔는데 보면 CPU도 여러 개 있죠. 그리고 CPU 말고 그래픽만 처리하는 그래픽 전용 프로세서도 있고 또 IO만 처리하는 IO 프로세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OS를 배우면서는 그런 부분을 가끔 다르기도 하겠지만 그 대체적으로는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하고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CPU는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메인 메모리가 있다. 그리고 디스크가 있다.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레이어로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PU는 메인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실행해주는 어떤 로직 순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실행을 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 있다. 프로그램하고 데이터는 하드디스크에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할 때 필요하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을 메모리로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해준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할 때 필요한 데이터도 두 가지가 있어요.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있고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가 있고. 근데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는 프로그램이 실행하면서 그때 중간에 정보로 사용하는 데이터가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예요. 그리고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는 파일이에요. 파일 IO.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파일의 데이터를 쓰거나 읽거나 할 때에 하드디스크를 액세스해서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거를 할 때에 프로그램이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드디스크에서 프로세서로 올라올 때 그리고 올라와서 실행하면서 파일을 쓰고 읽고 쓰고 할 때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거랑 또 뭐 그 연결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할 때 그때마다 운영체제의 도움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 운영체제의 서비스는 운영체제의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은 의외로 단순한 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파일에서 하나 데이터 하나 읽기 위해서 스캔F라는 함수 하나를 쓰더라도 굉장히 여러 단계의 복잡한 어떤 시스템 호출 과정을 거치고 복잡한 과정이 일어난다. 그런 계열을 염두에 두고 다음 주부터 할 때는 내가 복잡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복잡한 과정이나 단계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운영체제 중에 남은 부분을 일부 좀 살펴보면 운영체제 구조 중에서 그 운영체제가 그 내부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MS-DOS 부분이에요. MS-DOS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고 초기에는 이게 그 이제 IBM PC 나올 때 거기에 적용된 게 이제 PC-DOS, MS-DOS가 적용이 됐다 그랬죠. 그때 적용할 때는 이 PC라는 거는 개인이 혼자 쓰는 컴퓨터고 여기는 하드디스크도 없었고 그야말로 이제 뭐 굉장히 단순하게 CPU 하나하고 메모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 실행된다는 거는 뭐 생각도 안 했고